도쿄 중심부 총무성 고층 빌딩 17층. 침묵만 감도는 회의실에서 종이 한 장이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거래가 센슈가 이게 현실인가? 고지마 타케루 일본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이었다. 40년 경력, 최고의 명문대 출신,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온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보고서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현장 분석. 그 자리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한국? 그저 모방과 속도가 전부인 나라. 최첨단이라 해봐야 그저 따라오는 존재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잔인했다. QR코드 식당 주문 시스템. 78세 할머니가 무인 민원기로 문서를 출력하는 영상. 82세 농부가 스마트폰으로 영농 지원을 신청하는 모습. 서울구청에서 단 5분 만에 모든 행정 처리가 끝나는 장면. 모든 자료는 조작이 아니었다. 실제 영상, 실제 기록, 실제 인터뷰. 고지마는 손에 쥔 연필을 덜덜 떨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10년 뒤처졌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사무관은 울먹이며 물었다. 실장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지마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누구보다 한국을 얕잡아봤던 자신이 이제 배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의 디지털 행정은 몰락한다. 공기가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시내마저 유난히 침침해 보였다. 출장 명령은 빠르게 떨어졌다. 즉시 대한민국 디지털 시스템 현장 조사.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고지마는 억지로 가방을 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 가봤자 뻔하지. 그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움켜쥐고 있었다. 일본만큼 체계적인 나라는 없어. 한국은 보여주기식 아닐까? 현장에 가면 허점이 드러날 거야. 비행기 창밖으로 다가오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의심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다. 자동 입국, 심사, 지문과 얼굴 인식, 대기 시간 고작 30초. 뭐야, 이건. 그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수화물은 이미 벨트 위로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공항 로비에는 안내 로봇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서 오세요. 고지마 타케루님. 순간 고지마는 멈춰섰다. 이건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열차 내 와이파이는 속도가 미쳤고 팀원이 하나로 환승까지 끊김없이 연결되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 다른 손에는 교통카드 하나. 모든 시스템이 무섭게 매끄러웠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인프라는 깔끔하네. 하지만 아직 행정은 다르겠지. 다음 날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방문지 서울시 구청. 일본 구청 수준이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을 들인 순간 고지마는 또 한 번 얼어붙었다. 민원 창구는 텅 비어 있었고 모든 처리는 무인 키오스크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심지어 78세 장순옥 할머니가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다루며 서류를 출력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고지마의 손에 쥔 메모장이 천천히 떨어졌다. 어떻게 노인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한국 현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고지마의 오만과 선입견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고지마는 무심코 민원 창구를 훑었다. 줄을 서는 사람도 번호표를 뽑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민원인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 키오스크 앞에 줄을 서 있었다. 신분증을 스캔하고 원하는 서류를 클릭하고 즉석에서 프린트까지 마치 편의점에서 커피를 뽑듯이 거침이 없었다. 이렇게 쉽게? 그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한 노년 여성을 지켜보았다. 77세 장순옥 할머니. 주름진 손으로 화면을 능숙하게 터치하고 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출력, 모든 과정이 3분도 걸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프린트된 서류를 챙기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키오스크가 알아서 다 해줘. 고지마는 얼떨결에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 근데 구청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실 해줘서 한두 번 배우니까 금방 익숙해졌어. 우리나라 정말 사람 생각 잘해. 고지마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노인까지 디지털 행정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다니? 일본에서는 아직도 70대 노인들이 종이 서류에 도장 찍으러 구청에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순간 한 구청 직원이 다가와 친절히 설명했다. 디지털 소외계층 없애려고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어요.
버튼이 헷갈릴까봐 색깔도 맞춰놨고요. 고지마의 시야가 흔들렸다. 우리는 기술만 만들고 사람은 뒷전이었는데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기술의 성능만을 자랑하던 일본. 그에 비해 한국은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고작 구청 하나 가지고 놀라는 건 아니겠지. 호텔로 돌아온 고지마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는 속으로 변명했다. 서울이라서 그런 거겠지. 수도권이니까 잘해놓은 거야. 시골로 내려가면 본색이 드러날 테지. 그는 곧바로 출장 일정을 바꿔 수도권 외곽과 농촌 지역까지 조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일본 본부도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렇지, 한국도 결국 허술한 곳이 있을 거야. 이틀 후 고지마는 청송이라는 경북의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시골길. 허름한 정류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고지마 타케루 실장님 맞으시죠? 깜짝 놀란 고지마에게 다가온 이는 82세 농부 박철수 씨였다. 구청에서 미리 연락받았어요. 같이 농업지원센터 가봅시다. 고지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씨를 따라갔다. 비포장도로를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행정복지센터. 그곳에서도 모든 업무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농민보조금 신청, 영농교육 예약, 병충해 신고, 택배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무인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해결되고 있었다. 박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 하나는 됩니다. 모르면 청송군청에서 매달 디지털 수업도 해줘요. 고지마는 현장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다. 서울이 아니라 이깟 농촌에서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도 복잡한 행정은 사람한테 해야지. 기계에 의존하면 인간미가 사라진다고. 고지마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항변했지만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건 바로 연결됩니다. 박 씨는 키오스크 버튼을 누르고 화상 상담을 요청했다. 10초도 안 돼. 서울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화면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박철수님.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상담드리겠습니다. 고지마는 아연실색했다. 비 오는 청송 시골 한복판에서 서울구청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기술? 빠르기?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사람을 위한 디지털. 한국은 이미 그 세계로 넘어가 있었다. 고지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패배감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센터 밖으로 나와 비 내리는 농촌길을 홀로 걷던 고지마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 그의 비친 모습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거짓말일 거야.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서울도 아니고 청송 같은 시골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니. 고지마는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아래 비가 조용히 얼굴을 때렸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시스템? 아니야. 마음가짐이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면 일본의 디지털 행정은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체면과 절차를 위한 것이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실수하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 노인들은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었다. 규칙이니까 라며 넘겼다. 그런데 한국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모든 국민이 당당히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지? 고지마는 무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비에 젖은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마치 무너진 자존심을 쥐고 있는 듯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문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는지도 몰라. 멀리서 또 한 번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평범한 일상이 고지마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우월감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실장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지마는 천천히 돌아섰다. 박철수 씨가 비를 맞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고생 많으십니다. 비도 오는데 따뜻한 거라도 한잔 하시지요. 작은 농협 건물 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둘은 마주 앉았다. 고지마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씨, 솔직히 디지털 이런 거 귀찮거나 어렵지 않습니까? 박철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지요. 폰 만지는 것도 무서웠고 복잡한 기계는 남의 일 같았으니까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말입니다, 실장님.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고생 안 해도 되는 시스템, 눈치 안 보고 도움 청할 수 있는 공간,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 그걸 만들어준 게 한국 디지털 행정이었어요. 고지마는 말없이 박철수 씨를 바라봤다. 가슴 속 어딘가가 서서히 찢어지는 듯했다. 기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기계에 맞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박철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고지마에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속도가 아니라 포용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한국은 이미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었다. 고지마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군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지마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고지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한국을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을 비웃었다. 아시아 1위는 일본이라는 자만심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젠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본 것은 허울 좋은 쇼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사람을 위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사회. 기술은 수단이었고 목적은 사람이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비행기가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을 때 고지마는 다짐했다. 이제 변해야 한다. 곧바로 총무성에 복귀한 그는 전례 없는 제목을 가진 보고서를 올렸다.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 시스템 연구 및 벤치마킹 제안서. 보고서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빠른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디지털 국가였다.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 고지마의 파격적인 제안에 총무성 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다. 한국에게 배우자고? 우리가 오만과 체면으로 가득 찼던 일본 관료 사회에 그는 돌직구를 던진 셈이었다. 그러나 고지마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한복판에서 조용히 선언했다. 우리가 이대로 자존심만 지키려 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동료들, 정적 속에서 고지마는 처음으로 진심을 꺼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스스로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고지마 타케루는 일본 디지털 행정개혁의 선봉에 섰다. 그가 시작한 변화는 언젠가 일본 전역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킨 나라. 그 이름을 대한민국. 고지마 실장, 진심입니까? 총무성 내 최고 간부 회의. 일본 디지털 행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회색 머리칼을 가진 부대신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고작 한국에 다녀온 것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는 겁니까?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쪽에서는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이라 결국은 단기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전통도 깊이도 부족합니다. 그저 속도가 빠를 뿐이죠. 하지만 고지마는 단호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탁자 위에 출장 보고서 한 부를 꺼내 놓았다. 사진 자료, 인터뷰 기록, 시스템 매뉴얼 분석. 그 어떤 비판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치밀한 내용이었다. 한국은 이미 사람을 중심에 둔 디지털 국가를 실현했습니다. 우리처럼 절차만 고집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노인, 농민, 장애인까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지마의 목소리는 갈수록 단단해졌다. 만약 일본이 지금처럼 겉모습만 갖추고 속을 비운 디지털 행정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조만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디선가 작게 들리는 속삭임. 한국 시스템 한 번은 제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QR 주문 한번 써보긴 했는데 정말 편하긴 하더라. 처음에는 부정하던 관료들조차 고지마가 제시한 자료와 논리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대신은 결국 무겁게 말했다. 고지마 실장, 당신의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총무성에는 한국 디지털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다. 고지마가 움직인 것은 단순한 보고서 한 장이 아니었다. 일본의 자존심조차 흔들리게 만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고지마는 늦은 밤 총무성 빌딩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도쿄의 밤하늘은 흐리고 멀리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비행기 티켓을 꺼냈다. 인천국제공항 도쿄 나리타. 손끝으로 문질러 보았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만 같았다. 고작 일주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니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다. 나는
한국을 얕잡아봤다. 속도만 빠른 나라, 모방하는 나라.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고개를 숙인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눈을 감았다. 78세 장순옥 할머니의 웃는 얼굴? 청송의 82세 박철수 농부가 손쉽게 스마트폰을 다루던 모습. 서울구청에서 무심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국은 우리보다 더 사람을 생각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랜 관료 생활 동안 숱한 정책을 만들면서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기술은 수단이었고 목표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목표를 잊은 채 수단만 세련되게 치장하고 있었다. 고지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하늘 너머 보이지 않는 서울을 향해 나는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한국은 나를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줬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국가 간 자존심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의 문제였다는 것을.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고지마는 천천히 눈을 감고 먼 과거를 떠올렸다. 30년 전 그가 막 총무성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때 일본은 세상의 중심이었다. 최첨단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시스템, 모든 것이 자부심이었다. 규정을 준수하라. 틀림없는 절차를 따라라. 시스템이 먼저다. 선배들은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 국민은 시스템을 이해해야 했고 따라오지 못하면 노력 부족으로 여겨졌다. 노인들이 복잡한 양식에 헤매어도 지방 주민들이 긴 서류 절차에 좌절해도 그는 단 한 번도 멈춰서 질문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하지? 이 시스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우리는 세계 최고니까. 그 자만심 속에서 시스템은 점점 더 거대하고 복잡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되어 갔다. 그때는 몰랐다. 행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관료 자신들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고작 규정, 고작 절차, 그게 전부였구나. 고지마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국민을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과거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총무성 고층 빌딩 아래 수천만 명의 일본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어렵고 불친절한 시스템 앞에 서서 조용히 좌절하고 있을지 모른다. 고지마 타케로. 그는 스스로를 불렀다. 이제 변해야 한다. 비로소 진짜 시작이었다. 몇 달 후 고지마는 다시 한번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엔 개인 출장도 보고 명령도 아니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있었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순간 숨을 깊게 들이켰다. 돌아왔다. 이제는 견제하거나 부정하려 들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울 한복한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사람을 위한 디지털. 그가 쓸 책의 제목이었다. 빠른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시스템을 추구하는 나라. 그는 한국을 통해 배웠다. 진짜 강함은 사람을 향한 따뜻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거리엔 QR코드로 주문하는 젊은이들, 스마트 키오스크를 다루는 어르신들, 편안히 웃으며 디지털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고지마는 조용히 말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다. 카페 벽에 부착된 작은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사람이 먼저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오랜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그는 알았다. 진짜 디지털 선진국은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을 그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는 마음가짐을 잊지 마세요.